프랜차이즈 사업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파고들기 2편, 내 가게를 프랜차이즈 직영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예전에 프랜차이즈 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가게 좀 내줄 수 있냐,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런 제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장사만 하다 보니까 체인 사업은 잘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고, 다행히 곁에 멘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가게 운영과는 달리 체인 사업에 뛰어든다 하시면 이제 더 이상의 장사보다는 이제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상 하나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그만 부분까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브랜딩 기획은 사업 초창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매장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이런 회사야.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BI, CI라고 합니다. CI가 뭐냐면 Corporate Identity의 약자인데요. 기업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로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입 깨물어져 있는 그 사과를 뜻하는 애플의 로고는 한입 깨문 것은 지식의 습득을 의미한다, 이런 거. 또 LG의 로고에는 5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업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 제품 특성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나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 코리아에서 나오는 한신포차라든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자극을 줘서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고무장갑 하면 마미손 떠오르듯이 이렇게 BI-CI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BI-CI는 디자인 업체 통해서 진행을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회사를 하고 싶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그냥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BI-CI가 나와야 그 이미지를 토대로 하나씩 펼쳐나가는 겁니다. 기업 철학과 브랜드 철학이 없고서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브랜드 네이밍 후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우리 가게 이름이 굉장히 길다, 그렇다면 간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븐에 빠진 닭이라는 것도 옷바닥 이렇게 분리우고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할 때 누구나 내 매장에 들어와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통일된 인테리어라든지 우리 매장에만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프랑스 고급 향수 브랜드 딥디크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프랑스에 있는 딥디크 본점에 가면은 그 본점만의 향이 난다고 해요. BI-CI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획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포장지도 누가 봐도 우리 가게 포장지라는 걸 알 수 있게 가맹사업을 하려면 홈페이지도 필수고요. 전체적으로 나만의 분위기를 잡아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뻔지르르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너무 쉽죠? 아닙니다. 브랜드는 드라마가 필요해요. 스토리텔링이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든지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친숙하게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가게가 삼겹살집이라고 칩시다. 제가 우리 가게는 100% 국내산 돼지만 사용하며 국내산 채소만을 고집합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까? 이런 똑같은 내용을 국내에 많은 삼겹살집이 있지만 사장인 전 대한민국의 삼겹살을 제일 많이 먹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전국 팔도 누비면서 유기농 농장을 찾아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의 재료는 전부 국내산입니다. 이런 거를 어필할 때에도 예를 든 거예요. 뭔가 딱딱한 소재보다는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브랜드 스토리를 잘하고 싶다면 영화, 소설을 많이 보시고 재밌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닐라코라는 업체 아시죠? 바닐라코가 왜 바닐라코인지 아세요? 국내 브랜드인데, 자,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기본되는 맛이 뭘까요? 기본적인 맛. 바닐라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사람들이 화장품을 떠올렸을 때 제일 기본적인 화장품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화장품의 베이스라는 걸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60개도 있고요. 뭐 하루에 딱 60마리만 튀긴다. 뭐 이런 걸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옷 장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동대문에서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프랑스 스트릿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구구절절 소설을 써서 팔았어요, 사실. 그냥 한국 공장에서 만든 옷이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식상하니까 그 옷에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프랑스 디자이너인 누구가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뭐 옷에 이렇게 뭐 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소설을 썼어요. 뭐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그거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되도 않는 거짓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두 번째는 차별성이에요. 이제 수립한 브랜드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 제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거든요. 가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 차별성 없는 브랜드에 돈을 낼 사람은 없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을 하든 메뉴에 대한 디벨롭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 첫 번째 말했던 브랜딩과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브랜드의 로열티를 갖추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중요해요. 이런 게 결국에는 마케팅에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입소문이 나는 거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하이디라오라는 중국 프랜차이즈인데 샤브샤브 집인데요. 허거집이죠.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기다리면서 웨이팅을 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바둑을 둘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팝콘도 이렇게 해가지고 팝콘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매장에 가면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입소문 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매뉴얼이에요. 체계적인 매뉴얼. 가맹 사업이다 보니 하나하나 다 그때마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매장 관리 매뉴얼부터 뭐 재고 관리 매뉴얼, 뭐 크레임 매뉴얼, 직원 관리 매뉴얼 그런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고 같은 거나 이런 매뉴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본점과 가맹점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집니다. 매장을 운영해 보신 분이면은 경험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며칠에 물건을 어느 정도 시켜야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뭐 매장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클레임을 받아보니까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반응이 좋더라. 프랜차이즈가 뭡니까? 본점과 똑같은 매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고객들이 본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근방에서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맛을 제공받는 게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이건 간편화예요. 예전에 체인 사업 하던 곳들, 뭐 제가 맡았던 곳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교육을 오랜 기간 동안 잡아가지고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곳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스나 이런 것들 공장에서 다 OEM 생산해야 돼요. 물론 가맹점이 얼마 없을 때에는 공장을 이용하는 건 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최소 수량이 있거든요.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소스나 뭐 국 뭐 이런 것들 재료들을 간편화 시키세요. 대한민국의 가공 공장 진짜 넘쳐납니다. 저희 공장도 있고요. 아무튼 간편화 시키세요. 그래야 동일한 맛을 어느 가맹점에 가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맹 전략입니다. 우리 매장이 예를 들어 반포동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경기도 양주에 가게를 내고 싶어 해요.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뭐 레시피를 뭐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매장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몸에 익혀가면 상관이 없는데 본사는 뭘로 돈 버실 거예요? 네 번째 말씀드린 소스나 뭐 이런 원자재 유통을 하면서 유통 마진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점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강남 반포동 찍고 양주 찍고 물류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처부터 확장을 하세요. 항상 물류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류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반포동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뭐 양재동 쯤도 괜찮고 역삼동 쯤도 괜찮고 근처부터 확장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핵심만 좀 짚어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진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많죠. 뭐 대부분이 이런 업무는 사실은 혼자 하기는 좀 벅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 영상 보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이든 전문가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팀 단위로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고요. 뭐 디자인 센스도 좋고 마케팅도 제법 할 줄 알고 뭐 경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진짜 혼자 하셔도 돼요. 대기업들은 이런 브랜딩에 몇 억씩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안 되는 매장이 프랜차이즈로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전제하에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됩니다. 뭐 간판도 바꾸려면 돈 들어가고 메뉴도 바꾸려면 돈 들여가고
인테리어도 바꾸려면 돈 들어가고 다 돈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내 가게로 체인 사업은 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업체 맡기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최소의 자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정답은 없어요. 제가 겪어본 그리고 제가 걸어온 그대로 경험을 해본 그대로를 그냥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컨설팅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하면서도 실패했던 적도 많고요. 성공했던 적도 많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